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별입니다. 11월 1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미국 증시는 간밤에 상승을 해서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는 어제 참 마음 아픈 하루였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올라갈 줄 알았던 날인데 하락을 했어요. 자, 하락할 것 같은 날에 하락하면 그래도 마음이 덜 아픈데 올라갈 것 같은 날이었는데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자, 얇아진 호가창, 수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수죠. 자,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난주에는 잠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일시적 매수는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11월 15일까지는, 셧다운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가시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잘 선택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든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제 올라갈 것 같은 날이었는데 떨어졌다. 그 문제를 어제 두 가지 정도로 짚어드리니 그걸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호가창이 얇으면 제가 개인 이야기 하는 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호가창이 얇고 꼬이면 급락, 어제처럼 급락도 나오지만 때로는 급등도 나옵니다. 오늘 급등이 나온다, 이걸 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호가창이 꼬이면 어제 같은 날도 나오지만 그 반대 현상도 일어나요. 그 현상이 개인 투자자가 매수가 적극적으로 나오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내일이면 파월 의장 발언 결과가 나온다. 이번 주 코스피 2300 찾을까? 자, 이게 관건인데 이번 주에 바로 2400을 못 찾으면 우리 증시는 조금 분위기가 조금 이런 분위기가 이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부터 보고 우리 증시로 넘어오겠습니다. 다우존스 0.38, S&P 0.65, 나스닥 0.48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도 다 올랐습니다. 다라기보다도 몇몇 회사는 유럽은 빠졌지만은 독일, 영국 이런 거 굳이 안 봐도 되고 독일만 저희 집중적으로 봅니다. 독일이 0.64 올랐고요. 프랑스 0.87, 어디도 0.82, 이렇게 올랐어요. 이 정도면 올랐다고 보죠. 영국 하나, 0.08, 보합이 끝났다고 해서 하락했다고 말하지는 않죠. 그렇죠? 자, 이래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다 올랐어요. 자, 다우존스 차트를 보면, 다우존스도 거래량이 급격히 어제부터 줄었어요. 그렇죠? 요 거래량보다 어제 많이 줄었습니다. 자, FOMCA, 미국도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관망하고 파월 의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고 나서 들어가자. 그런 분들이 있겠죠. 거래량이 줄었어요. 자, 내일 아침이면 파월 의장이 어떻게 말을 했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급이 얇아진 상태에서 호가창이 꼬이지 않고 풀리면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급등이. 자, 그러면은 파월 의장 발언이 내일 뭔가 긍정적으로 듣기 좋게, 자, 매파적 발언, 비둘기파적 발언 이걸 떠나서 듣기 좋은 쪽으로, 파월 의장은 혈액형이 뭔지 몰라도 듣기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혹시라도 계속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기대를 해보는 거죠. 많이 빠졌으니까 혹시 무슨 말이래 하면 지금 이스라엘 문제도 터졌으니까, 그런데도 좋은 쪽으로 말을 안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요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좋은 쪽으로 말을 좀 이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호가창이 얇은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나오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증시가 좋아서 급등이 아니에요. 호가창이 얇으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풀리면. 자, 그러면 간밤에 미국 증시가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나 볼까요? 자, AMD 실적 발표했어요. 반도체 종목이죠. 자, 올랐습니다. 이렇게. 자, AMD도 보면 요 며칠 요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바닥을 요렇게 만들어 놓고 바닥 이야기 했다고 해서 완전 바닥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요즘은 말을 잘해야지 무슨 바닥 발언을 해갖고 왜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는지 이런 말을 듣기가 참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며칠 동안 여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간밤에 올랐어요. 실적 발표를 했단 말이죠. 자, 인텔도 요 며칠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갭상승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3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엔비디아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뭐 0.93% 하락했는데 아래 꼬리를 길게 남겼어요. 어제 보니까 3% 정도까지 빠지더라고요. 어제 밤에 보니까 늦게까지 보고 잤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양봉으로 쭉 끌어당겨서 마감은 됐어요. 자, 엔비디아는 남들보다 많이 올랐죠. 자, 주봉을 봐도 얘는 남들보다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엔비디아 급락 나왔다. 그것까지는 아직은 아니. 왜? 남들보다 먼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 장대 양봉 요 자리를 계속 종가 기준 지켜주느냐. 근데 계속 지켜는 주고 있습니다. 이건 주봉이에요. 어? 주봉. 월봉으로 보실게요. 자, 월봉으로 계속 여기는 일단은 지켜주고 있어요. 요 자리가 그래도 추세적인 생명선이거든요. 요 자리가. 거기는 일단 지켜주고 있어요. 테슬라는 어제 급락에 의해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주가 또 괜찮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어차피 에코프는 계속 빠지는 추세였어요. 그쵸? 제가 계속 어느 정도까지 계속 빠질 거라고 제가 이야기 해드렸듯이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파나소닉에서 자, 자동차, 전기차 둔화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타이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안 좋았던 거죠. 근데 간밤에 테슬라가 올랐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재판 법정에서 테슬라가 뭐 승리했다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간밤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지상전 전쟁으로 가고 있어도 그게 엄청나게 안 좋게 받아들이면은 국제유가가 급등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난주 말인가요? 제가 월요일인가? 그렇습니다. 쉘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쉘 주가를 보니 이거 미국 선물 시장 그 세력들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엄청나게 크게 나쁘게는 좋게 본다는 얘기 아닙니다. 엄청나게 크게 나쁘게는 보지 않는구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건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다 읽어드리고 데이터가 이렇게 가네 이렇게 분위기가 가는구나. 이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간밤에 소폭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국채 금리 보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채 금리까지 내려갔으면 좋았겠지만 국채 금리는 1% 올랐습니다. 자, 얼마 전에 50을 찍었기 때문에 50도 넘어가기 전에는 다른 곳에서 안정을 찾으면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파월 의장 발언에 따라 얘가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11월 첫째 주에 변곡점입니다. 파월 의장 발언이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자, 수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거 말고 그저께 거 보겠습니다. 자, 그저께도 그저께 마감은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전에는 개인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빠졌다가 요 올라간 자리가 오후에 올라간 자리가 여기서 개인들 수급이 매도로 바뀐 자리입니다. 매도로 바뀌면서 요 내려왔던 것을 다시 회복했던 겁니다. 자, 어제 제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올라갈 것 같은 날인데도 빠졌고, 지지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쭉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도 별로 기대했던 거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그러면서, 수급적으로 좀 꼬였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이란 말이 나오면은 조금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지금 이야기 듣는 분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아니, 개인이 사면 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신데, 잘 들어보세요. 수급이 꼬인다는 거 보면, 일단 호가창 얇아진 거, 거래량이 줄은 게 호가창 얇은 겁니다. 그렇죠. 호가창이 얇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호가창 얇으면 자, 이거는 100개라고 써 있고 10개라고 써 있죠. 자, 평균치 거래량이 생기는 거가 100개라고 칩시다. 그런데 거래량이 확 줄었어. 호가창이 얇아졌어. 10개, 100단위에서 여기 뭐 매수, 매도, 막 거래량 움직이는 것들이 100개 단위로 움직이다가 여기 대기 숫자가
10단위로 바뀌었어. 이게 호가창이 얇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매수의 주체는 누굽니까? 외국인, 개인, 기관 3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외국인은 요즘 계속 파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이 던지진 않아요. 질금질금 팔지 던지진 않는다고. 던진다는 게 뭡니까? 한 방에 덩어리를 훅훅 던져서 쭉쭉쭉 빠지게 외국인들이 그렇게 던지진 않았어요. 계속 질금질금 팔았죠. 오늘도 팔고 내일도 팔고. 그렇죠?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 같은 날 계속 샀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렇게 그냥 시작부터 계속 샀어요. 계속 샀어요. 자, 기관은 어떻게 됐느냐? 기관은 어제 이렇게 됐냐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팔다가 이렇게 파는 것이 줄었었어요. 파는 것이 줄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는 건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호가창이 얇은 상태에서 매수보다 매도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더 커지겠죠. 호가창이 얇으니까 커지겠죠. 예, 요 가격대 10개, 요 가격대 10개 떨어지는 속도가 크단 말이야. 근데 100개씩 있으면 100개를 소화시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호가창이 얇으면은 속도는 빨라져요. 속도는 빨라지는데 자, 개인들이 사면은 기관이 왜 파느냐? 이게 뭐냐? 자, 요즘 증시가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말일입니다. 말일이면 기관 투자자들도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오는 날도 있고 안 들어오는 날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윈도우 드레싱 크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하죠. 자, 시장에 생선을 사러 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요즘 물도 안 좋아. 저 고등어 시장에 나가기 전에 벌써 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 고등어 한 마리 1,000원 밑이면 내가 사더라도 1,000원 조금이라도 올랐으면 1,010원이라도 나는 안 산다. 그런 장세란 말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삽니다. 계속 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나 요 밑으로 내려오면 살랬더니 안 떨어져. 에이, 안 사.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사니까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가보다 올라가. 그러면 야, 우리 팔 물량 있는 거 요때 조금이라도 더 팔자. 오히려 그게 더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주로 작은 종목들을 많이 삽니다. 그리고 잘 올라갈 것 같은 거. 한마디로 큰 회사 움직임이 소폭씩 움직이는 거. 그런 회사들은 잘 안 산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자, 그러면서 여기에는 순매수만 잡히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지수를 쫙 끌어당기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다고 해서 지수가 쫙 빠지진 않아요.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사면 쭉 올라가고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사면 쭉 올라가고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개인 투자자가 많이 샀다고 해서 지수가 쫙 올라가고 내리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현상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면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 선을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 선이 지났기 때문에 쫙 빠지는 겁니다. 그걸 수급이 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이야기하는 거 저도 개인인데 개인들을 싫어하겠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이래서 이랬다 뭐 그런 말 하는 거를 기분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 좀 많이 해드렸어. 그거 좀 조금 그렇게 수급에서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러면 왜 종목 이야기는 않고 왜 그러네. 요즘 같은 날 종목 이야기 해봤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길게 해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호가창이 얇으면 급등도 나올 수 있어요.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서 급등이 아니라 호가창이 얇아지면. 자, 지금 말한 거에 반대 현상. 개인들이 팔아 이제. 개인들이 팔면은 외국인은 팔지언정 기관들이 조금만 사더라도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쫙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중요하다. 수급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따라서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가 생긴다.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지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상황이 저렇게 되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은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옵션 포지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까지, 그러니까 그저께장 끝나고서죠. 어제까지 요 자리가 무너지면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옵션에서 수익금이 줄어들고 오히려 하락에 배팅했던 막아놓은 자리가 무너지면서 자기들 손실이 나는 구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일부러 요 밑으로 내려가게끔 던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수급이 꼬이면서 요 자리가 쭉 내려간 거예요. 수급이 꼬이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외국인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오늘 얼마 정도 매도할 거다. 그 정도 양은 정해져 있어요.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 양을 벗어나서 수급이 꼬인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간 거죠. 여기서 기관이 받아주기만 하면은 외국인이 던지는 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좀 전에 말했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니까 야, 저 가격엔 나는 안 사.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등을 돌린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막아줄 능력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쫙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된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네?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요즘도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옵션에서 수익이 그렇게 잘 나지 않습니다. 최근 한 달 이상 됐어요, 그게. 외국인 투자자들도 옵션에서 수익이 잘 안 나는 게 한 달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현상, 외국인들이 만약에, 외국인들이 한 2천억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받아주는 사람이 기관 투자자들이 2,500억을 샀다고 칩시다. 그럼 500억 원의 가치의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개인이 또 막 사. 개인이 사면은, 우리가 살라고 했더니 사네. 야, 우리 다음에 사자. 기관은 또 그럴 거란 말이야. 근데 개인이 안 사고 팔면은 오히려, 내가 원하던 가격이 왔네? 그러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가창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가창이 얇은 상태에서 꼬이면은 쭉 급락도 나오지만 그 반대 현상도 일어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 수급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상황이 또 급격히 바뀌면은 아침에 말한 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면 지금 호가창 얇을 때는. 그래서 제 채널방을 보시면은 그때 어제 채널방에서도 오후에는 제가 시장 안 좋습니다. 분위기 안 좋습니다. 어떠한 종목이 싸게 보이더라도 매수 일단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실 분은 영상 밑에 더 보기 눌러서 실시간 라이브 채널방에 들어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